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지금 2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7회에 걸쳐서 현대적 의미의 권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대적 의미의 권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번의 강의의 대강의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통적 의미의 권력과 현대적 의미의 권력을 대체로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유교적 권력에 관한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하는 것은 권력은 보이고 권력자가 보이고 작동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또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권력, 또 소통을 통한 수평적 권력, 또 미시 권력과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 또 초연결 사회와 생성형 AI 시대 권력, 또 일상에서 작동하는 권력 등등 해서 현대사회가 얘기하는 권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보이지 않는 권력이란 어떤 권력을 말하나요? 보이지 않는 권력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도 많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즉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념 등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론가로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과 스티븐 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 단순히 강제력, 물리적 억압이라든가 경제적인 지배력, 이런 것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혁명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헤게모니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지배 계급은 단순한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장악하는 권력이라고. 전통적인 권력이 경찰이나 군대나 법률과 같은 강제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 물리적인 억압이었었다라고 한다면, 헤게모니 권력은 그것과 다르게 교육, 종교, 언론, 문화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인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서 국가가 원하는 이념과 가치관을 내면화하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어야 했거든요. 이런 애국심 교육이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제교육 같은 것도 여기 학교교육에 들어가고요. 또 미디어와 언론을 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영화 등을 통해서 특별한 가치관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가난은 국가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와 도덕을 통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규범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그람시는 지배 계급이 사람들이 머릿속을 장악하면 폭력이 없이도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람시의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고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람시는 이제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 헤게모니적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지식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닉이라는 말 자체가 표현하는 것처럼 변화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비판 가능한. 유기적 지식인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민중과 함께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가나 독립운동가나 페미니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을, 또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람시의 핵심적인 주장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지배계급은 폭력보다는 문화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헤게모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항, 카운터 헤게모니.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대항적인 이데올로기, 대항 헤게모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나 미디어나 대중문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게 하는 권력이다라고 그람시는 말했습니다. 뭐 그람시는 커뮤니스트였었고 사회혁명을 주창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사상 전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헤게모니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또 한 사람은 스티븐 룩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보이지 않는 권력, 우리의 인식과 사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룩스는 권력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과 강제력만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스가 얘기하는 첫 번째 차원은 직접적인 힘이 작용하는 권력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처럼 법이나 군대, 경찰, 경제적 지배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을 말하죠. 예를 들면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고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1차원적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은 구조적인 장벽입니다. 구조적인. 어떤 이슈가 아예 논의되지 않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어떤 것이 의제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로막는 권력이 두 번째 권력이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선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만드는 권력이 두 번째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룩스가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번째 권력입니다. 세 번째 권력은 의식을 통제하는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특정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무섭다는 얘기가 들죠.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것을 연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하고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를 문제 삼지 않도록 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인식의 측면에서 잘 훈련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구조에 작동하는 권력을
세 번째 권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젠더 불평등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룩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권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권력, 두 번째 권력은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차원의 권력은 스스로 그 권력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람시와 룩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핵심 개념에 있어서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이념을 통한 지배를 얘기했고, 룩스는 권력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의식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권력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람시의 경우는 교육, 미디어, 종교, 도덕 등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룩스는 직접적인 방식과 구조적인 방식을 넘어서 의식을 통제하는 방식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안토니오 그람시는 사람들이 특정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룩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억압받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람시는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고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룩스는 권력의 세 번째 차원을 인식하고 대중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람시와 룩스는 권력이 단순한 물리적 강제적 작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직접적인 억압에 저항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저항도 할 수 없겠죠. 또 보이지 않는 권력, 헤게모니나 의식 통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람들을 하여금 기존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도 하죠. 따라서 권력을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권력, 즉 법이나 경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문화와 같은 것 역시도 분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회 변화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깨닫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적 의미의 권력 첫 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